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고요. 나무의 시간의 저자 김민식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촌목공소의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의 경제 타당성을 이렇게 보고 나무를 어느 방향으로 자르고 길이를 자르고 이거 살리자 죽이자 뭐 이런 일을 그냥 해온 사람입니다. 15년 전에 한국 강원도에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목수 이정섭이라는 젊은 목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 인생이 한국의 목공소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공소는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내촌 목공소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산속에서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이정섭 목수와 내촌 목공소로 알려진 것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금년 봄에 나무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 살아온 이력과 에세이 형태로 썼는데 민간인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이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최고지요. 이거 확정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비싼 나무 다 같은 얘기겠죠. 우리나라 소나무가 완전히 하늘이 내린 최고의 나무니까 당연히 우리 육성으로 지은 한옥도 최고의 건축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에 가라앉는 단단한 나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단한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나무는 춥고 지금 살살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가 단단할 것 같습니까? 온대 안 그러면 열대 우림 지역의 나무가 단단할 것 같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나무는 열대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는 다 단단합니다. 무른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무 이야기를 강의했는데 신문사 가서 하건 대학에 가서 하건 어딜 가서 하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추운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단한 나무는 다 따뜻한 온화한 지역. 우리나라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면 나무가 달라요. 강원도의 나무하고 완전히 달라요. 추운 나무. 이렇게 화렵수와 침엽수로 나눕니다. 지금 온 단풍이 드는 것은 화렵수죠. 화렵수. 그 다음에 소나무를 잎이 침으로 생긴 나무를 우리가 소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나무, 그리고 향나무, 삼나무, 그런 걸 전나무, 가뭄비나무 다 침엽수죠. 근데 화렵수는 참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단풍나무, 물풀의나무, 잎이 넓은 나무, 단풍이 지는 나무는 전부 화렵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나무가 따뜻한 데서 자라고 어느 나무가 추운 데서 자라고 이제 여러분 단어에서 명쾌해졌죠. 영어가 이렇게 명쾌합니다. 영어는 활엽수를 잎이 넓은 나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같이 생긴 나무로 침엽수라고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나무가 어떤 나무가 단단하냐, 어떤 나무가 약한 나무냐 이렇게 물론 화엽수 중에도 오동나무 같이 굉장히 무른 나무도 있습니다. 화렵수를 얘기할 때는 아팔라치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팔라치아 여러분 미국 대륙의 동부지역 그러니까 아틀란타부터 시작해서 아틀란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올라가면 펜실베니아, 뉴욕까지 보스턴까지 올라가죠. 미국 동부지역의 이 울룰창창 그렇게 깊은 산도 없으면서 이 화렵수의 산맥 아팔라치아 제가 아팔라치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악기를 만들건 참나무 통을 만들건 가구를 만들건 전부 미국 아팔라치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홋카이도의 버터도 맛있고 우유도 맛있지만은 저는 홋카이도의 이 화렵수림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 홋카이도에서 활엽수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삼익악기, 영창악기라는 굉장히 피아노를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던 제조업체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의 활엽수를 수입을 했습니다. 홋카이도 활엽수는 아팔라치아와 똑같습니다. 열대우림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브라질즘 이미지를 넣은 건데요. 뭐 열대우림이야 뭐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말레이시아, 사바 사라왁, 뭐 브라질, 뭐 아프리카 이렇게 열대우림이 있어서 우림의 진귀한 목재가 왜 그렇게 대접을 받느냐? 굉장히 나무가 치밀한, 빨리 자라는데도 치밀하고 단단합니다. 치밀하고 단단합니다, 나무가. 그래서 심지어 향이 나는 나무도 있고요. 자, 이제 침엽수, 소나무. 뭐 침엽수의 소나무, 잣나무, 뭐 침엽수에는 소나무, 잣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뭐 가문비나무, 전나무, 뭐 향나무 많이, 삼나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나무, 잣나무 가장 유명한 침엽수죠. 침엽수는 국제적으로 활엽수에 비하여 가격이 아주 싼 나무입니다. 가격이 싼 이유는 침엽수는 지구상에 나는 나무의 80%가 침엽수입니다. 아팔라치아에서 아무리 단단한 참나무가 많이 나고 호두나무가 많이 난다 그래도 아팔라치아에서 나고 열대우림에서 활엽수가 나고 홋카이도에서 난다 그러더라도 침엽수에 비하면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러프리 계산하면은 침엽수는 아마 활엽수의 국제 유통가에서 10분의 1, 어떤 거는 2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침엽수는 공급이 많아서 그래서 침엽수가 다 건축재로 쓰이는 겁니다. 침엽수를 얘기할 때 이 오레곤은 미국 오레곤입니다. 오레곤 스테이트.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있는 오레곤인데요. 여기는 여기서 나는 또 침엽수는 소나무, 삼나무, 가문비나무는 또 뭐 아팔라치아 이상으로 또 대단합니다. 저 밴쿠버, 저 알라스카까지 뻗어 있는데요. 침엽수, 소나무의 본거지, 메카가 이 포틀랜드 오레곤입니다. 공급 양이 가장 많기는 북반구에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시베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이가라고 그러죠. 타이가는 이제 카나다에도 타이가가 있고요. 저쪽 이제 스웨덴까지 우리가 타이가 지역이라 그러죠. 타이가 지역. 여기에 이 추운 지역에 나는 게 전부 침엽수입니다. 역시 침엽수 중에 모든 침엽수의 또 한 60~70%는 이 지구의 타이가 띠에서 공급이 됩니다. 타이가 띠에서. 그렇게 지구에서는 침엽수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소나무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있어요. 적송, 육송, 강송, 금강송은 같은 우리 산하의 남산 위의 저소나무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신라송, 홍송, 잣나무는 잣나무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당나라 때부터 우리가 잣을 보내고 하니까 신라송이라 그랬고요. 또 이렇게 또 홍송이라 그러고, 홍송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문살 짜는데, 그죠? 잣나무. 근데 문살을 홍송으로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동성당도 홍송으로 된 거거든요. 다들 잣나무가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홍송이라 그래도 좀 그럴싸하잖아요. 붉은 홍자에다가 소나무니까. 근데 저는 적송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적송단을 쓴 거야 보니까 일본 잘하는 목수들 일본 책에도 적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아카마츠입니다. 아카마츠. 일본에서는 전부 소나무를 적송이라 그럽니다. 물론 그 친구도 아카마츠라 그러죠. 자, 이게 영어의 이름은 재패니즈 레드 파인입니다. 껍데기가 굉장히 붉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아까라 그랬죠. 붉다 그랬죠. 재패니즈 레드 파인. 이거 물론 19세기에 네덜란드 선교사가 일본에서 보고 이름을 지어서 자포니카 레드 파인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껍질이 우리 소나무가 간혹 보면 껍질이 굉장히 붉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드 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코리안 파인은 코리아나 파인, 코리아시스 파인 이것은 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코리안 파인입니다. 고려대학교 젊은 교수들이 내천 목공소에 와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만 그 젊은 교수들이 뭐 제 말이 좀 수긍이 안 가는가 봐요. 2달 뒤에 그 중에 한 교수가 나를 만나더니만은 막 그 화들짝 저를 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진짜더래요. 고려대학교 교목이 잣나무들이에요. 잣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 고려대학교 담장 쪽으로 잣나무가 심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려대학교가 뭐 그래도 뭐 민족사학이라 그러더니만은 다 누가 교목을 이렇게 우리 남산 위에 저 소나무를 안 쓰고 이 잣나무를 쓴 것을 보니까 누가 나무를 아시는 분이 학교 교목을 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영세병관이 우리 전통 건축 중에서는 가장 큰 건축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석산 무량수전은 공이 가장 고려시대 때 가장 오래됐던 우리 전통 건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둥이 참나무입니다. 그리고 무량수전 배헐림 기둥은 너티나무입니다. 너티나무. 괴목이라 한자로는 괴목이라 그러기도 하죠. 너티나무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이렇게 크고 귀하게 간 것 그렇게 이런 나무들이 참나무가 굵은 게 있으면은 그다음에 너티나무가 굵은 게 있으면 이걸 썼지 그렇게 소나무 예용을 과연 했을까 싶어요. 왜냐 소나무는 특히 잘 썩는 나무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보면 납니다. 이거 역시 팔만대장경의 나무가 밝혀진 것도 최근입니다. 이게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팔만대장경은 뭐 강화도에서 뭐 몽고가 쳐내려와서 나무를 저기 저 바다에 빠뜨려서 뭐 했다 그러고 우리 막 그런 전설을 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 섬유지를 랩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가야산 해인사 인근의 3번 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죠. 다 이 나무들라는 겁니다. 이 경판이 뭐 3번 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다 우리 산하의 대표적인 단풍이 드는 화렵수입니다.